예, 8월 3일 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교정시설의 방역관리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지난 12월 서울 동부구치소의 집단 감염 이후 방역에 힘쓴 결과 최근에는 교정시설의 방역 상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차관 직속으로 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정시설의 철저한 방역을 위해 신입 수용자는 14일간 격리되며 그 기간 중 PCR 검사를 2번 받게 됩니다.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외부인의 경우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 내에서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시설 근무자의 가족을 통해 근무자가 감염되는 등 소규모의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만 30세 이상 교정공무원 1만 2천여 명에 대한 우선 접종을 시행하고 수용자들도 고연령층부터 단계적으로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용자와 근무자의 기본 방역 수칙 준수 강조, 월 1회 코로나19 대응 훈련, 수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방역 역량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교정시설의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하였습니다. 4차 유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다는 응답은 28.0%로 한 달 전보다 약 22.8%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은 89.6%로 한 달 전보다 11.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예방접종을 아직 받지 않으신 분 중 예방접종을 받겠다는 응답은 84.1%로 한 달 전보다 6.8%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7월 23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결정을 한 바에 대해서는 84.0%의 응답자가 찬성 의견을 표현하였습니다. 현재와 같은 강력한 방역 조치를 언제까지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된 8월까지만 유지하자는 의견이 15.7%, 8월 말까지가 25.1%, 9월 말까지 25.1%, 그리고 11월 말까지가 20.3%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였습니다. 의료체계와 관련해서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가 생활치료센터 대신 집에서 치료를 받는 자가치료의 도입에 대해서는 76.5%의 응답자가 찬성을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렇듯 정기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1,152명, 해외 유입 환자는 50명입니다. 어제 5분의 환자께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총 801병상 중 42.8%, 343병상이 현재 사용 가능합니다. 중등도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 병원은 총 8,248병상 중 28.3%, 2,337병상이 가용 가능합니다. 무증상이나 또는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총 16,305병상 중 44.5%, 7,258병상이 현재 가용 가능합니다. 어제 47만 4천여 명의 국민께서 1차 접종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누적 접종자는 1,994만 7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38.8%에 달합니다. 오늘 중으로 2천만 명 이상의 국민께서 1차 접종을 받으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부터 60세에서 74세 고령층 중 아직 접종하지 않으신 127만여 명에 대해서 다시 접종 예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약하시면 8월 5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보건소에서 8주 간격으로 접종하게 되십니다. 다만 현재 지금 예약을 하지 않게 되면 10월에 가서 다시 예약 기회가 부여될 것입니다. 지난 5월과 6월 코로나 확진자 3만 5천여 명 중 백신 미접종자가 96.7%였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위중증이나 사망하신 779명을 분석한 결과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자는 93.5%였습니다. 예방접종은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을 대폭 낮추고 위중증과 사망을 예방합니다. 접종을 받지 않으신 고령층께서는 본인과 가족 그리고 주변의 건강을 위해 꼭 접종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8시부터는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정한 사회 필수 인력, 감염 위험 시설 근무자 등 200만 명에 대한 접종 예약도 시작될 것입니다. 또한 8월 9일 월요일부터는 18세에서 49세 일반 국민 1,777만 명에 대한 접종 예약이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코로나19의 전파 속도는 더욱 느려질 것이며 중증화 정도와 사망률도 떨어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안내해드리는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아직까지 4차 유행이 더 커지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야 하듯 우리 사회가 안전하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처럼 개인 방역 수칙 준수와 거리두기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코로나19의 위험과 전파 속도도 함께 낮아질 것입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며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고 계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방역 요원들과 공무원, 의료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4차 유행을 최대한 빠르고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를 지난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화 확진자를 위한 국립재활원 병상이 7월부터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는데 사실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실이라면 왜 운영이 중단됐는지, 중증 장애인 확진 질의하신 그 국립재활원의 관련 병상들은 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다가 최근 이 의료진들의 좀 재배치 문제와 그리고 이 유행 상황이 잠시 소강 상태였던 점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다시 의료 인력을 배치하여서 8월 9일부터 이러한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 병상을 별도로 재가동할 예정입니다. 현재 9병실 10병상을 운영 중이며 최대 23병상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가지고 8월 9일부터 재가동될 예정입니다. 또 최근 아직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 가능한 피해에 대해서는 가정을 통한 이 설명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정을 하기 시작하면은 접종에 대한 문제, 방역 수칙에 대한 문제, 환경에 대한 문제 등등 여러 가지들을 좀 따지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러한 결과들을 분석해 드리는 것은 사후에 어떤 예방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방 접종을 통해서 감염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고 또한 설사 감염되더라도 위중증과 사망을 낮추는 효과들이 분명히 입증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을 좀 널리 공유해 주시고 현재 시작되고 있는 여러 예방 접종 기회들에 자신의 순번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좀 접종을 참여해 주시라고 당부드리는 그런 취지의 분석 결과였습니다. 접종 속도에 대한 책임 문제는 좀 쉽지 않은 문제인 듯합니다.
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항상 무겁게 간직하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국민들을 보호하고 최대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런 사망자들에 대한 책임성에 대한 문제들을 거론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함께 봐야 될 요인들도 많고 미래에 대한 어떤 저희 이 방역 체계의 전개와 어떻게 코로나19를 막아낼 것인가의 부분에서 현재로서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치명률은 1.04%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까지 사망하신 분들은 2,104명이었습니다. 사망하신 모든 분들에 대해서는 명복을 빌고 저희 정부로서도 항상 이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이러한 케이스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들은 사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60만 7천여 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치명률은 1.8%입니다. 저희보다 300배 이상의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책임성의 문제가 그렇다면 미국의 정부나 누군가가 한국보다 300배 정도 많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은 처음 접하는 신종 감염병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전반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함께 고민할 부분이고 책임성의 문제를 거론하기 이전에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례들을 줄일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함께 고민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예방접종은 현재 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들을 좀 고려하셔서 특히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이고 접종 기회가 왔을 때에는 접종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기를 계속 당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이 부분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이번 주의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의사결정을 할 예정인지라 현재까지 발표 시기가 정리되진 않았습니다. 결정해서 발표되는 시기가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기자 여러분들께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4단계 그리고 비수도권 1괄 3단계를 조치를 취하면서 제가 목표로 제시했던 부분들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증가 추이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이러한 증가 추이를 차단하는 것이 목표라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난주까지의 상황으로는 수도권은 일정 부분 정체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고 비수도권은 확산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금주에 어떻게 변동되는지 아마 오늘까지는 주말 검사량 감소로 인한 영향들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주 수목금 정도의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이러한 거리두기 단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추이를 면밀하게 보면서 이와 함께 지자체 그리고 관계부처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예정으로 이러한 결정들이 되는 시기가 확정된다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저께 질병관리청의 질의 과정에서 내년도 백신 구매 과정에 대해서는 정은경 청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답변 정도로 지금 가름을 해야 될 것 같고 현재는 초기 협상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정적인 결과들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질병관리청에서 해당 내용들을 상세하게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네. 예,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 그리고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라서 금주 말까지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으시면서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유의미한 변화는 나오고 있지만 보다 분명하게 수도권의 확산세가 감소세로 좀 전환되고 비수도권의 유행 증가세가 정체 또는 차단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이러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많이 힘드시겠지만 금주 주말까지 이러한 거리두기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의 경우에도 특히
60세에서 74세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 현재 코로나19의 유행 상황이 큰 점을 감안하셔서 가급적 다시 부여하고 있는 이 접종 예약기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예약을 많이 해주시고 접종을 적극적으로 받아주실 것도 함께 당부드리겠습니다.